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새벽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앞으로 한국이 미국과 함께 자유의 나침반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 의원들은 40여 분 동안 이어진 윤 대통령의 영어 연설에 기립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 의회 연설에서 절대로 넘어선 안 될 선이 있다는 걸 북한에 분명하게 알려야 한다며 단호한 대북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북한 무력 도발에 대해선 한미 공조와 더불어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라더견 투자업체 대표가 자신도 500억 원대 손실을 받고 이득을 본 세력은 따로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피해액이 2조 원에 육박할 거란 추정이 나오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투자 컨설팅 업체 등 관련 세력에 대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법안을 논의합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 등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특별법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경북 청송에서 초등학교 배드민턴 선수단을 태운 승합차와 1톤 트럭이 충돌했습니다. 트럭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초등학생 선수와 코치 등 7명은 크고 작은 부상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도 큰 일교차 속에 전국이 막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리겠습니다. 밤부터 전남 해안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금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상하원을 대상으로 영어 연설에 나서 한미동맹 70년을 자유라는 키워드로 풀어냈습니다. 모두 46번을 언급했는데 미국과 함께 자유의 나침반이 돼 용감하게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조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34년 동안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징이던 미 의회에 서게 돼 기쁘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립박수, 환대를 받으며 밝은 표정으로 연단에 올랐습니다. 취임사부터 자유를 35차례 외쳤던 윤 대통령은 지난 70년 한미동맹 역사도 자유를 키워드로 풀어냈습니다. 1950년 자유주의와 공산주의가 충돌하는 최전선 한반도에서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 미국의 정의로운 개입이 있었다고 규정했습니다. North Korea's surprise attack threatened th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sia. At that decisive moment, the U.S. did not look the other way. 6.25 전쟁에서 미군 3만 7천 명이 전사했다며 윤 대통령은 참전용사 후손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전했습니다. 덕분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는 활력 넘치는 나라가 됐지만 현재 민주주의는 세계적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허위 선동과 가짜뉴스 같은 반지성주의 세력은 자유를 위협하면서도 마치 인권 운동가인 양 위장한다, 싸워야 한다고 말한 대목에선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But in reality, they deny freedom and democracy. We must not be fooled by such deception and disguises.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됐고 아프간과 이라크에 자유의 전사를 파견하는 한국은 인류 자유를 위해 이제 할 일은 반드시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Together with the U.S., Korea will play the role as a compass for freedom. 우리 대통령이 미 의회 연단에 오른 건 지난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이자 역대 7번째고 영어로 연설한 건 5번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로 맺어진 가치 동맹이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전진할 거라는 말로 44분의 연설을 마무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연설에서 북한을 강하게 비난하며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는 걸 분명하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러시아를 겨냥해선 정당한 이유 없는 우크라이나 무력 공격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를 향한 동맹과 정반대의 길을 고집하는 세력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 의회 연설에서 대북 메시지를 선명하게 밝혔습니다. 북한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은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레이건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 이처럼 경고했습니다. There is a price we will not pay. There is a point beyond which they must not advance. We must make his words clear to North Korea. 한미 정상회담에서 강화된 확장 억제에 합의한 점을 짚은 뒤 한미 공조와 더불어 한미일 3자 안보 협력 가속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인 담대한 구상을 재차 언급하면서는 대화의 문을 열어두겠다고 했는데 원칙적 입장으로 해석됩니다. Korea with the U.S. will continue to work for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정부가 지난달 인권 보고서를 처음 발간한 사실을 알리며 국제사회에 북한의 참상을 널리 알려야 한다. 미 의원들도 힘써달라 부탁했습니다. 앞선 한미 정상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 공격은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Korea strongly condemns the unprovoked armed attack against Ukraine. 다만 이번 연설에선 러시아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고 재건을 돕는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했는데 외신 인터뷰 때처럼 군사 지원을 시사한 대목은 없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 의회에서 40분 넘게 영어로 연설하는 동안 상하원 의원들은 박수갈채로 화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영어로 44분간 연설하는 동안 기립박수 23번을 포함해 모두 57번의 박수가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K 콘텐츠를 언급하면서는 준비한 원고에 없던 애드리브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이름은 몰라도 BTS와 블랙핑크는 알 거라고 말하면서 백악관엔 BTS가 먼저 왔지만 의회는 제가 먼저 왔다는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배후로 지목된 라더견 투자업체 대표가 YTN 기자와 만나 주가 조작설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라 대표는 자신도 이번 사태로 수백억 원대 손실을 봤으며 이득을 본 세력은 따로 있다며 이들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불거진 주가 폭락 사태를 불러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라더견 투자업체 대표. YTN 취재진과 만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정면 반박했습니다. 총 1조예요. 1조짜리 종목을 제가 하루에 7%, 10% 올릴 힘은 없습니다. 남들이 장난친 것까지 제 잘못이 되어가지고 불명예스럽게 쪽팔리게 죽고 싶지 않습니다. 이번 주가 폭락 사태로 이익을 본 세력은 따로 있다며 이들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선 키움증권의 차익 결제 거래 계좌의 반대 매매가 이번 주가 폭락 사태를 촉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익래 다우 키움그룹 회장이 다우데이터 보유 주식을 폭락 직전 팔아치우면서 600억 원대 이득을 거둔 건 물론 증여세 절세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습니다. 김 회장의 승계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주가가 폭락하면서 내야 하는 세금도 줄어들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다우데이터 주가가 올라가기 싫어하는 분들이겠죠. 그러니까 시가총액 평균을 가지고 상속세가 매겨지거든요. 증여세가 매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낮아야지만 얘들은 상속세를 적게 내고 공매도 세력 역시 이번 사태로 함께 이득을 거뒀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매도까지 치는 애들은 대체 뭐 하는 애들인가? 저는 그 공매도 잔고에 계좌에 계좌주도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대체 누가 그런 800억이면은요 일반 개인들이 칠 수 있는 공매도 물량이 아니에요. 라 대표는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업체를 운영한 점과 투자자들의 동의 없이 신용매수를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선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다만 본인도 500억 원대 손실을 본 피해자이며 가수 임창정 씨 역시 자신에게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사람이라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금융당국과 검찰이 라 대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의 속도를 내는 가운데 폭락 사태 책임을 가리기 위한 조사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이번 주가 폭락 사태 배경으로 지목된 주가 조작 의심 세력들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들에게 투자를 맡겼던 피해자들 사이에선 피해액이 2조 원에 육박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위원회 조사관들이 건물을 빠져나옵니다. 주가 조작 가담자로 의심되는 이들이 운영하는 골프업체를 압수수색한 겁니다. SG증권이랑 관련이 있을까요? 조사 진행 중이라 저희가 따로 말씀드릴 게 없고요. 나흘째 이어진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배경에는 주가 조작 세력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들이 운영한 투자 컨설팅 업체 사무실과 자택 등 10여 곳을 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들은 대신 투자에 돈을 불려주겠다며 사람들을 끌어모아 투자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이용해 통정거래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높은 수익을 내준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전문직과 정재계, 연예계 인사들까지 얽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진이 접촉한 피해자 A씨는 수익이 났다고 해 돈을 찾으려고 하자 주가 조작 세력의 핵심 인물이 다시 투자하면 몇 배로 불어난다며 재투자를 강권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손에 쥔 돈은 없고 일당이 자신도 모르게 신용 매수를 해 빚을 수십억 원 지게 됐다고 털어놨습니다. 100억 원대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적지 않은 가운데 일각에서는 피해 금액이 2조 원에 육박할 거라는 추측도 나옵니다. 피해자들은 조만간 주가 조작 일당을 사기와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는데 현재 50여 명이 모였습니다. 일당 10명을 출국 금지한 검찰도 본격 수사에 나설 것을 검토하고 있고 경찰도 이들이 무등록으로 투자업체를 운영한 사실을 확인해 별도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 등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특별법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경매 진행과 다수 피해자 발생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피해자로 인정받습니다. 이 피해자들에게는 우선 매수권을 주고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는 경우 공공이 사들인 뒤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의 지원 대상은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 일자를 받았고 임차 주택이 경매나 공매가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전세 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보증금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도 확인돼야 합니다. 임차인이 피해자 인정 신청을 직접 해야 하고 심사를 거쳐 국토부가 피해자 여부를 최종 확정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 매수를 희망하는 경우 우선 경매 유예나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매로 넘어가면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고 임대인의 전체 세금 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골고루 나누는 조세채권 안분 제도를 도입합니다. 피해자가 주택을 낙찰받으면 4억 원 한도 내에서 낙찰 자금 전액을 저리로 대출해주고 취득세 면제 등 세제 혜택도 제공됩니다. 경락 자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DTI나 DSR이나 기존의 금융 규제를 모두 예외를 적용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지만 낙찰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매입한 뒤 공공임대로 공급합니다. 임대료는 시세 대비 최대 50% 저렴하며 거주 기간은 최대 20년입니다. 피해자는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매입 임대 입주 자격을 부여합니다. 또 1인 가구 기준 소득 월 156만 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월 62만 원 생계비 지원 등이 이뤄집니다. 3% 금리 신용대출도 최대 1,200만 원까지 제공합니다. 이미 경매로 집이 넘어간 피해자의 경우도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나 저리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법은 법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네, 이렇게 특별법 초안 윤곽이 공개됐지만 적용 대상자 수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피해자를 판단하는 기준 마련이 쟁점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최기성 기자입니다. 특별법은 포괄 구제보다는 선별 구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사례와 전세값이 하락하면서 발생한 역전세를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지금 전세 사기의 유형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기본적인 전세 사기라는
큰 원칙만 정하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 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서 전세 사기 피해자로 확정받으려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해질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다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다수를 몇 명으로 할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상당액을 얼마로 할지 현재는 추상적입니다. 그런 기준을 충족해야만 또 가능하다. 이거는 자기 의지로 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뭐 피해자가 굉장히 많다거나 상당 부분 이제 변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거나 이런 것들은 객관적으로 좀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부실채권 매입 같은 선보상 후청구 방안은 빠졌습니다. 전세 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는 피해자 현실이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보여주기식 법안이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지원 대상이 협소하고 피해 대상 심사나 인정 절차가 까다롭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주거 안정 보장을 위한 부분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전세 사기의 피해자분들에게 당장의 주거 안정은 큰 도움이 되기에 발표된 내용을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매우 긍정적인 정책 시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은 이르면 다음 주 국회 문턱을 넘을 수도 있지만 논의 과정에서 통과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피해 임차인의 우선 매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논의됩니다. 여야는 오늘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 법안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의 경매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국내 사실상 모든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부동산 PF 대주단이 본격 가동됐습니다. 이를 통해 최근 부실 우려가 커지는 PF의 질서 있는 정상화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동산 경기 악화와 함께 부실 우려가 제기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특히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PF 대출을 확대한 여신 전문 회사와 저축은행 등에서 문제가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비은행권의 부동산 PF 위험 노출액은 115조 원을 훌쩍 넘습니다. 15조 원 수준인 5대 시중은행보다 훨씬 많습니다. 최근 들어선 연체율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특히 증권사의 연체율은 2021년 말 3.7%에서 지난해 9월 말 8.2%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부동산 PF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자 당국과 금융권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들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협약을 체결하고 PF 사업장 정상화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다양한 여건에 속한 채권 금융기관들이 보다 자율적으로 효과적인 사업 정상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협약의 대상은 3개 이상 금융기관이 참여하면서 총 채권액 100억 원이 넘는 사업장입니다. 공동관리 절차를 신청하면 자율협의회가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사업 정상화 대상이 되면 채권 재조정과 신규 자금 등의 지원을 받지만 시행사와 시공사는 분양가 인하 같은 손실을 감당해야 합니다. 정부도 민간 자율의 정상화 노력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 등을 통한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는 한편 자산건전성 분류 등에서도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율협의회는 시행사와 시공사의 사업 정상화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특별 약정을 체결하고 이행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2분기 연속으로 둔화했습니다. 미국의 올 1분기 경제 성장률은 1.1%를 기록해 지난해 4분기보다 크게 낮아졌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무부는 올해 1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연율로 환산해 1.1%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4분기의 성장률 2.6%보다 크게 낮은 것입니다. 지난해 4분기의 성장률 2.6%도 지난해 3분기의 성장률 3.2%를 밑돌았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와 2분기 연속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3개 분기 연속 플러스를 실현했지만 성장률은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1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 1.1%는
전문가들의 전망치 2.0%보다도 크게 낮았습니다. 미국 경제가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 속에서도 올 1분기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원동력은 소비자들의 힘입니다.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 지출은 올해 1분기 3.7% 증가해 2021년 2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올 1분기에 4.9% 상승해 지난해 4분기에 4.4%보다 오히려 상승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1분기 성장률 발표가 연준이 다음 주 기준금리를 인상하는데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준이 우리 시간 다음 달 4일 새벽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은 5.25%로 높아집니다. 지난 25일 공식적으로 재선 도전을 선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분기 성장률 발표 이후 성명을 통해 미국 경제가 꾸준하고 안정적인 성장으로 전환된 가운데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방어에 나섰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이성만 의원이 송영길 전 대표의 탈당 뒤 본인의 거취 결단 요구도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당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송영길 대표님 탈당한 이후에 좀 추가 조치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과 협의를 해봐야죠. 지역민의 신문이기도 하고 또 당의 신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걸 충분히 논의해서 더 긍정적인 방안이 어떤지 고민을 해봐야죠. 그 내용은 사실관계가 좀 다른 면이 많이 있어요. 검찰에서도 이제 이거를 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또 법정에서 이걸 다퉈야 될 문제잖아요, 그죠? 국면 전향 탄압이다 뭐 이런 문제는 우리 국민들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이게 법정에서 가려지지 않은 사실이잖아요. 몇 편지, 기본 경비인지. 어떤 성격이냐 이런 문제는 앞으로 밝혀준 문제인데.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뒤 1년 만에 복당한 민영배 의원이 꼼수 탈당이었다는 비판에 자신이 무슨 꼼수를 부렸느냐며 정치 개념 없는 뜬금없는 공세라고 반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복당하는데 뭔 꼼수를 부렸습니까? 이런 거잖아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차가 가야 되는데 빨간불이에요.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야 되지 않아요? 그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검찰의 그런 독주, 검사 독주 정권이 예견이 됐었잖아요. 비상한 상황에서 국회법이 허용하는 방법을 찾은 것이 그런 행위일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은 그래서 정치의 문제예요. 정말 거슬러 올라가서 군사 쿠데타 했던, 그래서 그 후회로 지금까지 온 이 정당이 이렇게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한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죠? 그게 정치 공세지. 그게 저는 정치도 아니라고 봐요, 그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해 4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가 1년 만에 복당한 민영배 의원을 교육위에서 제척하라고 민주당에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교육위 간사인 이태규 의원과 교육위원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당이 나서서 민 의원을 복당시켜 그동안 민 의원이 부정하고 강변했던 위장 탈당이 사실임을 스스로 인정했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민 의원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그것이 반칙이든 불법이든 가리지 않고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잘못된 사례를 몸으로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경북 청송에서 초등학교 배드민턴 선수단을 태운 승합차와 1톤 트럭이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트럭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초등학생 선수단과 코치도 크고 작은 부상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보도에 임성호 기자입니다. 승합차 앞쪽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다른 1톤짜리 트럭도 앞부분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어제 저녁 8시 10분쯤 경북 청송군 파천면의 한 도로에서 두 차량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트럭을 몰던 70대 운전자 A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승합차에 탔던 7명도 중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승합차에는 광주의 한 초등학교 배드민턴 선수단과 코치가 타고 있었습니다. 청송 지역에서 열린 전국 단위 배드민턴 대회에 참가한 뒤 숙소로 돌아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소식을 전해들은 광주시 교육청은 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 A씨가 중앙선을 넘어 승합차와 부딪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트럭 한 대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인 채 고속도로 한복판에 멈춰서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50분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성남 요금소 인근을 달리던 1톤짜리 트럭에서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가 재빨리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다만 불길을 잡고 현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한때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트럭 짐칸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대마를 직접 재배해 말린 뒤 상습적으로 피운 20대 2명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이 같은 혐의로 20대 A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외국 사이트에서 대마 씨를 사고 재배 장비 등을 이용해 키운 뒤 말린 대마초를 수십 차례에 걸쳐 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1,700만 원 상당의 대마초 88.6g과 대마가 심어진 화분 2개 등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A씨 등이 대마초를 판매했는지 등을 추가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북 의성 야산에서 야영하던 남성이 멧돼지로 오인돼 총에 맞고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북 의성경찰서는 유해 조수 전문 엽사인 61살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4일 경북 의성군 사곡면에 있는 야산에서 바닥에 누워있던 59살 B씨를 멧돼지로 오인해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기도 파주 출신인 B씨는 자전거를 타고 전국을 다니다가 이곳에서 야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말을 앞둔 오늘 어제보다 날이 더 따뜻해지면서 낮 동안 봄 기운 느끼기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9.1도로 어제 아침보다 4도가량 높아 쌀쌀함이 덜하고요. 한낮에는 21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그리고 예년보다 조금 높아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는 여전히 크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따뜻한 겉옷 챙기셔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동안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 공기도 깨끗해서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하지만 점차 하늘빛이 흐려져 밤부터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 비가 시작되겠고요.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까지 제주 산간 많은 곳에 60mm 이상, 그 밖에 제주도와 경남 해안에 최고 4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내륙으로는 5에서 2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곳곳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하겠고 내일부터 동쪽 지방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높습니다. 현재 서울은 9.1도, 광주 9.4도, 대전은 5.9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에는 서울 21도, 전주와 대구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 따뜻하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주말에는 날이 다소 쌀쌀하겠고요. 휴일에는 맑고 포근한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출근길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낀 곳이 많습니다. 곳곳으로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바짝 좁혀져 있으니까요. 이들 지역에서는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런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자유의 나침반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Today, in many parts of the world, false propaganda and disinformation are distorting the truth and the public opinion. They are threatening democracy. Such totalitarian forces may conceal and disguise themselves as defenders of democracy or human rights. But in reality, they deny freedom and democracy. We must not be fooled by such deception and disguises. Together with the U.S., Korea will play the role as a compass for freedom. 윤석열 대통령이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발돋움한 유일한 사례인 대한민국이 한미동맹의 성공 그 자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워싱턴 DC 미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에서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 번영을 일궈온 중심축이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제협력에서도 초기에 일방적 지원에서 상호 호혜적 협력 관계로 발전해왔다면서 미국에 진출한 글로벌 한국 기업들을 열거하며 호혜적 협력이 이어지도록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무력 도발과 관련해선 한미공조와 더불어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과 자유를 위한 동행을 하는 동안 북한은 자유와 번영을 버리고 평화를 외면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무력 도발에 맞서 한미가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해야 하며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의 가속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 국빈 방문 나흘째 미 국방부 청사 펜타곤을 방문해 미군 수뇌부로부터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전날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를 골자로 한 워싱턴 선언을 채택한 데 이어 미군의 심장부인 펜타곤을 방문해 공고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을 접견했고 이후 펜타곤 군지휘통제센터 NMCC를 찾아 전략적 감시 체계와 위기 대응 관련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펜타곤을 방문한 적이 있지만 NMCC를 찾은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해외 매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행보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빈 만찬에서의 윤 대통령 깜짝 열창을 비롯해 미 의회 연설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뉴욕타임스와 BBC 방송 등 서방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회 연설 등 미국 국빈 방문 소식을 전하면서 대부분 만찬에서의 노래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게 된 영상을 함께 전했습니다. CNN은 윤 대통령의 의회 연설을 생중계하면서 서울과 워싱턴 특파원을 연결해 한반도에서 미국의 해구산을 강화하는 대북 확장 억제 조치 합의 등의 내용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AFP 통신은 한미동맹 70년의 방점을 두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형성된 한미동맹이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는 역대 최강의 동맹일 뿐 아니라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글로벌 동맹이 되었음을 윤 대통령이 역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미일 3국 협력 강화에 중점을 뒀습니다. 고도화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을 가속화해야 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는 북한의 자유증진에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윤 대통령의 연설을 주요 내용으로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한미 정상이 밀월 관계를 과시하며 대북 공조 강화를 피력했다고 전했고 특히 교도통신은 윤 대통령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협력을 가속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는 내용을 속보로 타전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서방 매체들과는 달리 중국 매체는 윤 대통령의 방미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견제구를 날리며 비판적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 확장 억제 조치와 타이완의 이슈가 거론된 것은 한반도의 새 위기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강력 비판하는 내용을 위주로 전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 제정안과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 등을 예정대로 강행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퇴장과 입장을 반복하며 항의 표시를 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간호법 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중에선 최연숙 의원과 김예지 의원만 자리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고 나머지는 퇴장했습니다. 찬성 179인 기권 2인으로서 간호법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가지 못하는 곳에 같은 의료진인 간호사들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간호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민을 갈라치고 정부에 정치적 부담을 주겠다는 의도라며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간호사가 만능 해결사가 되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무기가 되지 않을까요? 이와 함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여당의 퇴장 속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쌍특검의 신속 처리한 건 패스트트랙도 지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이 틀어진 법사위를 우회하기 위해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쌍특검은 여당 동의 없이도 이르면 올해 말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응답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여전히 방탄과 보호에 감싸기에 일관하는 그런 집권 여당의 국민을 저버리는 행위다. 수적 열세 속에서 뾰족한 수가 없는 국민의힘은 대대적인 여론전으로 부당성을 피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략적으로 지금 입법 폭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야는 극적 타결 없이 또다시 강대강 대치로 이번 달 임시국회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다음 달에도 방송법 등 의견을 좁히지 못한 쟁점 법안을 두고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오전 10시 의원총회에서 홍익표, 김두관, 박범계, 박광온 등 의원 4명 가운데 1명을 새 원내대표로 뽑을 예정입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 2위 후보 간 결선 투표를 진행해 당선자를 가리게 됩니다. 국회의원을 지낸 윤상일 한국전력기술 상임감사가 120억 8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한 경기도 가평과 서울 중랑구에 있는 밭과 대지, 도로 등이 90억 원으로 가장 비중이 컸고 같은 지역에 있는 본인과 배우자의 건물과 단독주택 재산이 65억 7천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홍규덕 주 헝가리 대사는 본인의 서울 신당동 아파트와 어머니의 잠실 아파트 등을 합쳐 51억 1천만 원을 적어냈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 사항을 전자관보에 올렸습니다. 최근 발생한 주가 폭락 사태 배후로 꼽힌 라더견 투자자문업체 대표가 주가 조작설에 대해 정면 반박하며 이득을 본 세력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라더견 대표는 어제 YTN과 만나 자신이 투자한 9개 종목의 시가총액은 20조 원에 달하는데 이른바 작전을 통해 시세를 조종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라 대표는 지난 20일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600억 원대 매도를 하면서 이익을 거뒀고 다우데이터 주가 하락으로 인해 승계 작업에서의 증여세 절세 효과까지 거두게 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이번 주 주식시장에서 하한가 종목이 속출한 이른바 SG증권 사태 배경으로 알려진 주가 조작 세력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H투자 컨설팅 업체 서울 강남구 사무실과 관계자 명의로 된 업체, 또 주거지 등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지난 24일부터 선광과 하림제주 등 8개 종목은
외국계 증권사인 소시에테제네랄, SG증권을 통해 매물이 쏟아지며 연일 하한가를 기록하는 등 급락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연금 개혁을 밀어붙인 프랑스 정부가 2차 개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앞으로 100일 동안 추진할 노동, 환경, 공공서비스 개혁안을 공개한 겁니다. 다만 국론 분열이 심해질 수 있는 이민법 개정은 미뤘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격렬한 항의 시위 속에서도 최근 연금개혁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격인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정년을 기존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연금개혁 법안 합헌 결정을 내린 이튿날 서명하며 법제화를 마쳤습니다. 인기를 잃어도 국익을 선택하겠다며 정치 생명을 건 정면 돌파를 해낸 겁니다. Mais entre les sondages et le court terme et l'intérêt général du pays, je choisis l'intérêt général du pays. Et s'il faut derrière endosser l'impopularité aujourd'hui, je l'endosserai. 연금개혁 강행 이후에도 항의 시위대는 마크롱 대통령을 따라와 냄비를 시끄럽게 두드리거나 전기 공급을 차단하는 방법 등으로 행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자신이 가는 곳마다 등장하는 냄비 시위에 주방 용기 소리로 상대 목소리를 덮어버리는 것은 민주적인 삶의 훌륭한 제스처로 보이지 않는다며 반대와 분노는 전적으로 민주적이고 상대를 존중하는 틀 안에서 나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국명전환에 나서 앞으로 100일 동안 추진할 노동, 물가, 공공서비스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노동 부문에선 임금을 올리고 오는 6월에는 완전고용 달성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 가격 인상 제한을 유지하고 최저시급을 앞으로 1년 안에 최소 6% 인상하며 친환경 산업 법안도 다음 달 중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교사 급여를 올리고 간호사 등 의료진 채용을 확대하며 혼잡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연금개혁 못지않게 찬반이 엇갈리는 이민법 개정안은 더 이상의 국론 분열을 우려해 발의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72시간 휴전에 합의한 수단 정부군과 준군사조직 신속지원군 간의 무력 충돌이 수도권 일대에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서부 다르푸르에서는 격렬한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다르푸르에서 정부 건물과 유엔을 비롯한 구호단체 시설이 파괴되고 약탈당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수단에서는 지금까지 500여 명이 이상이 숨지고 4,20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어지는 오만해에서 마셜제도 국적 유조선을 납포했다고 미국 해군이 밝혔습니다. 중동을 담당하는 미 해군 5함대는 성명을 통해 현지 시간 27일 오후 마셜제도 국기를 단 유조선 어드밴티지 스위트호가 이란 혁명수비대에 의해 납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해군 5함대는 이란의 이런 행위는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며 지역 안보와 안정을 저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2일 태평양 섬나라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현직 대통령이 파푸아뉴기니를 찾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 19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후 쿼드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호주 시드니로 이동하면서 파푸아뉴기니에 들러 3시간 정도 머물 예정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전 세계 주교 대표자 회의체에서 여성들도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등은 교황청이 이런 내용을 담은 새 규정을 발표함에 따라 올해 10월 열리는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에서 여성도 사상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교황청은 기존의 남성 10명으로 구성됐던 수도회 대표 구성을 남성 성직자 5명과 수녀 5명으로 바꾸고 비주교 신도 70명에게 투표권을 추가로 부여해 그중 절반을 여성으로 채우도록 했습니다. 전 세계 바다 온도가 한 달 넘게 전례 없는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기후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국이 공개한 예비 데이터에 따르면 이달 초 해수면의 평균 온도는 섭씨 21.1도로 역대 가장 더웠습니다. 이는 1981년 위성 관측 이래 처음 있는 일로 학계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본격적인 농사철을 앞두고 경운기나 트랙터 같은 농기계에 신체 일부분이 끼이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에 접수된 농기계 안전사고는 300여 건으로 이 가운데 60%가 60세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기계 체인이나 벨트에 신체 일부분이 끼이는 사고가 27%로 가장 많았고 경운기에서 떨어지는 추락 사고도 15%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과 농촌진흥청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기를 수시로 점검하고 보호 장비를 상시 착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어제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가루쌀 미래비전 선포식을 열고 가루쌀 제품 개발 지원 사업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가루쌀을 재배하면 밥쌀 재배 면적이 줄어 수급 균형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쌀값 폭락을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가 소득을 늘리고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가루쌀 생산을 장려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가루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식품업체가 가루쌀로 라면과 과자 등 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낙동강과 섬진강에만 사는 멸종위기 1급 민물고기 모래주사가 복원됐습니다. 국립생태원은 지난해 4월부터 생물다양성연구소와 함께 인공수정을 통해 복원한 모래주사 250마리를 전북 임실군 신평면 섬진강 유역에 방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잉어과 소형 민물고기인 모래주사는 낙동강과 섬진강 유역에만 사는 고유종입니다. 1998년 법정 보호종으로 지정됐고 2017년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상향됐습니다. 이번에 방류된 모래주사는 1년 동안 사육해 몸 길이가 5에서 6cm까지 자란 준성체로 다 자라면 몸 길이가 8에서 11cm 정도 됩니다. 국립생태원은 모래주사 개체군 보강을 위해 잠재 서식지를 파악하고 유전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어느새 4월도 끝자락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공기도 깨끗하고 날도 어제보다 따뜻해서 봄 기운 느끼기 좋겠는데요. 하지만 일교차는 여전히 크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9.1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21도까지 오르며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겠습니다. 출근길 따뜻한 겉옷 챙기셔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아침까지 남부 지방으로는 짙은 안개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점차 하늘빛이 흐려져 밤부터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시작되겠고요.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까지 제주 산간 많은 곳에 60mm 이상, 그 밖에 제주도와 경남 해안에는 최고 4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내륙으로는 5에서 2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곳곳으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겠고 또 내일부터 동쪽 지방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 9.1도, 대전은 5.9도로 어제 아침보다 1에서 5도가량 높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1도, 전주와 대구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주말에는 날이 다소 쌀쌀하겠고요. 휴일에는 맑고 포근한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